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예. 그럼 좀 안보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지소미아를 정권이 이제 유예를 했는데 뭐 자신들이 좀 무리했다 해서 조용히 한 게 아니라 일본하고도 그 이후에 사과했니 안 했니 진실을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왔고, 이제 지소미아를 파기했으니 방위비는 이제 미국이 확 내라서 한국 정권의 의도를 들어줄 거다, 이제 이렇게도 또 기대하면서 뭐 이런저런 잡음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소미아를 문 정권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만 막판에 파기한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문재인이가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그래도 괜찮은 문재인이면 실수를 해서 지소미아를 건드렸다가 국가의 이익에 불리하다 싶어서 알고 이게 원위치를 했다. 그럼 아주 좋은 문재인이죠, 그래도. 그러면 이제 그럴 가능성보다는 저는 나쁜 문재인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나라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총선에 불리하겠다 싶어서 자기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일단은 한 발 뒤로 뺀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조건부 연기라고 하는 것이 아까 다시 말씀드려서 언제든지 자기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카드를 남겨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뭐 모두의 일본하고 뭐 누가 했느냐 하는데 저는 뭐 딱 보시면 아베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 봅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나온 게 일본이 양보한 게 없잖아요. 일본 그 경산성에서 과장급을 국장급 하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 봐도 그 이면 계약이 있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일본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렇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평가를 일본이 얘를 담담하게 이런 결과만 있었다 그러고 우리가 완성이다라는 말을 안 해줬으면 문재인이 참 좋겠죠, 그죠? 그러나 참 이게 어느 나라 정치인이든 외교적 성과를 자기 국내적으로 선전, 자랑을 하려고 하는 욕구들은 모든 정치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도 만일 한일에서 일본이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양보하는 걸 기색을 보였으면 엄청나게 선전했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둘 양국 정상 간에 아주 신뢰가 있고 서로 한번 어려움을,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받은 사이라면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이 아베를 위해서 아베가 어려울 때 문재인이가 국내 정치적으로 좀 자랑할 걸 참고 또 조금 손해보면서 아베의 입장을 살려줬다. 그럼 아베도 그래 뭐 이번에 문재인 입장을 좀 살려주자. 그래서 뭐 그렇게 자랑 안 하고 됐지만은 예를 든다면 과장급 대하에서 국장급 대하로 뭐 겉으로 간단히 옮긴 것 같지만 사실은 전향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해서 밑자락을 깔아주겠죠, 그죠? 그러면 아베는 국내 정치적으로 자랑거리를 좀 손해보는 거죠. 이건 품앗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아베한테 그런 함도 안 해놓고 갑자기 그 아베도 자랑하고 싶은데 자기도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내 좀 자랑하기, 네 자랑 좀 하지 마라. 내만 자랑하자. 내만 자랑하자. 그건 아주 친해야 가능한 거죠. 둘이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후한무치한 게 자기가 한 짓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이라고 뭐 시청자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 일본도 뭐 정치적 선동에 좀 동원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본은 좀 차분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그걸 오버해서 더 표현하면 역풍이니까 잡아서 아베가 한 건 사실에 기초로 해서 담담한 자랑을 한 것 같아요. 문재인은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을 가지고 엄청나게 뻥튀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거짓말에 아베가 왜 그 같이 해줘요? 그래서 이것은 100% 아베 말이 맞고 아프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가 완전하게 거짓말한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는 18, 19일 날 이제 미국이 이제 지소미아를 파기했을 때 어찌 나올까 끝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한국은 T사라고 해가 한미일 정보협정 정도로 끝내려고 나름 이제 마지막에 미국의 그 대응도 간도 좀 보고
또 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또 뭐 적절하게 유지를 할 거고 이렇게 해보려고 김현종이가 안보실 2차장이 미국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포텐셜하고 그 백악관 부보좌관 NSC에 그 친구가 미군 철수하겠다고 김현종이한테 바로 대놓고 질러가지고 그래서 김현종이가 놀래서 와서 미국 분위기가 이렇더라 해서 지금 그때부터 또 일본하고 어떻게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뭐 좀 털어가지고 이래 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뭐 사실은 확인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예. 저는 황 소장님의 추론이 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주한미군 철수 카드. 또 하나는 11월 초에 그 국무부 경제차관이 왔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국방부에 차관이 한 7명 되지만은 국무부도 거의 그 비슷한 숫자로 여러 차관이 좀 있죠. 예. 중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차관은 사실 부장관입니다. 부장관이 있는 게 이제 국방부하고 큰 부서들. 예, 큰 국무부는 부서들은 부장관이 있고 차관이 여기 따지면 차관보 정도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차관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차관은 국무부에서 주로 외국과 통상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의 통상교섭 본부장 과거에 그 비슷한 직위로 봐요. 이 사람이 이 안보 분야, 국무부의 정통적인 외교 안보 분야는 보다는 통상으로 연계된 분야가 많은데 그럼 갑자기 왔어요. 그죠? 이 사람이 아마 경제 관련화 또는 경제 쪽으로 미국이 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비안보 분야가 통상 금융 분야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보 분야가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일 텐데 뭐 두 가지를 동시에 압박을 했지 않냐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현종이라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안보실장 정의용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간신배들입니다. 간신배들은 저도 이렇게 조직 생활 해보면 간신배들은 늘 묻는 게 야, 지휘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꼭 위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국방부 국자 올 때 보면 조금 시원찮은 국장들은 꼭 가면 비실장한테 가서 우리 군사보좌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옳은 거 이야기하고 그 사람 생각 맞추면 그 사람이 미리 장관이 이거 얘기하라 지시를 했겠지. 자기도 마땅한 지침이 없으니까 한번 검토해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꼭 물어요. 그 면전에서. 장관님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침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거 없어. 알았습니다. 근데 꼭 공적인 자리에서는 못 묻고 그 측근을 통해서 야 의도가 뭐냐 꼭 묻는.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실력 있게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함정 안을 내놓을 자신이 없으니까 비록 장관도 조금 자신이 없어서 어떤 지침을 명확하게 못 줬지만 그 사람이 선호한 대로 맞추고 가겠다 소리.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럼 좋은 보고가 올라오면 좋은 보고야. 우리가 신문에 말입니다. 말이 좀 빗나가는데 저도 뭐 고정 칼럼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니까 많이 써주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칼럼이 내가 몰랐던 걸 알려주는 게 그 호응을 많이 받느냐 다 아는 내용인데 내하고 똑같은 생각을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풀어내. 둘을 야 칼럼 좋다, 글 좋다, 좋은 걸 봐서 이 방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줘도 상당히 유용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야, 그 좋은 칼럼, 좋은 방송이라는 것은 지 생각하고 똑같은 걸 좋아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용이하고 눈치 딱 본 거야. 문재인이가 반일 뭐 이런 건 아주 뭐 저 완전히 주사파적인 생각이 잡혀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춘 거예요. 대통령님 이렇게 나가면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양보합니다. 그리고 김현종이는 내가 FTA 협상할 때 내가 벼랑끝 나오니까 결국 미국이 양보했다. 그런데요. 미국이랑 부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통상 한두 개는 조금 양보할 수 있고 FTA 미국의 목적이 경제적 이득보다는 사실은 냉전 이후에 소위 자유세계의 글로벌 리더로서 묶는 역할이 과거에는 소련에 대해서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응하자면 해도 그룹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다원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FTA라는 것이 미국이 경제적 이익보다는 외교 안보적 어떤 세계적인 그 구조 때문에 많이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미 FTA는 사실은 한국이
그래도 어쨌든 중국이나 대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첨단 방파제로서 역할을 하니까 그만큼 미국이 상당히 좀 양보를 해준 겁니다. 경제적으로. 손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세게 나가니까 해줄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지소미아는 FTA하고 다른 게 지소미아는 본질의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로 채울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통상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종이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벼랑끝 전술을 할 때 또는 어떤 요구를 할 때 제가 황 소장님한테 황 소장님 재산이 1,000만 원인데 한 10,000원, 10만 원 정도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뭐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0만 원, 만 원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안 갚았다 하더라도 뭐 재판에 걸기도 뭐 하고 그러니까 좀 불편한 관계로 끝나는데 제가 만약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일단 안 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기를 쳐서 제가 1,000만 원을 뺏어왔다. 거의 전 재산을. 그럼 그 돈 안 갚으면 서로 사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은 미국의 모든 이익의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보고 중국한테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양보하는 미국이 결심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문재인한테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달랠 걸 달래야지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벼랑끝 전술은 상대가 있고요. 그 상대의 이슈에 따라서 상대가 얼마나 절박한 이익의 크기가 달려있는가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알고 해야지. 그러니까 저런 무식한 애들이 문재인이 기분에 맞춘 거예요. 딱 맞추니까 문재인은 그런 길이 있어? 그리고 지소미아에도 티사 이런 길도 있어? 그러면 야 좋다. 반일로 정치적 이득 얻지. 또 반미로 폼 잡을 수 있지. 그리고 실제로 뭐 군사적으로는 티사 가지고 다 해결이 되지. 야 이게 꽉 먹고 알 먹고 내가 진짜 트럼프도 당당히 맞서는 정말 반일 반미의 위대한 민족적 영웅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구나. 이렇게만 되면 내년 총선 끝났네. 이렇게 상상했겠죠. 그런데 물 좋고 정자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간신배들이 그걸 꼬드긴 거죠. 미국이 지금 압력이 진짜 미군을 철수할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통상 압력이 막 몰려올 것 같고, 이러니까 총선 때 경기도 지금 최악인데 통상 압력에다가 또 미국의 미군 철수 이런 부분까지 이제 얽히면 그야말로 뭐 한국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자본시장에서 이탈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아마 막판에 겁은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았는데 문제는 저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유예했다고 보고 총선만 이기면 우리가 유예했지 갱신한다고 했냐라고 하면서 또 파기해버린다고 또 튀어나올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데 지 뜻대로 안 되는 게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는 데도 아니고 여기서 미군이 뺀다는 소리는 북한은 뭐 당연히 중국한테 돼 있고요.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영향권 내로 들어간다는 소리죠. 미국하고 중국은 미국이 1등이고 중국이 한 10등 정도 되면 뭐 미국이 뭐 크게 신경 안 쓰겠지만 1, 2등을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넘겨줄 때 온전하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럼 완전히 뭐 맥던 우물에 완전히 침 뱉고 흙탕물 만들어서 넘겨주죠. 그러니까 미군이 빠진다는 소식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CNBC나 월스트리트 저널지나 또 뭐 같은 하는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지나 셀이 때려서 한국은 뭐 끝났다. 앞으로 사회주의 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한 돈은 수지족이 된다 그러면 한국 경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그 삼성전자 같은 것들은 외국인들이 막 헐값 들일 때 딱 사가지고 50% 이상 의결권을 넘어서 대주주 결합해가지고 본사 텍사스로 옮겨버리자.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넘겨주겠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기술부터 그래도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을 중국이 발전하는 데 소요되는 기술 중화공업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분업화돼 있어서 그럼요. 미국이 봤을 때 한국의 분업화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고유의 기술들이 있죠. 그러니까 만일 지금 중국의 경제 규모와 자본력에
한국이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중국보다 훨씬 낮거든요. 몇 가지는 중국한테 있지만 완전히 골랐죠. 한국의 기술이 온전하게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중국 제조 2025를 그거 하기 위해서 하와이부터 미국이 얼마나 시비 걸었는데 이게 깨지거든요. 그럼 한국을 온전한 채로 넘겨주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온전한 채로 넘겨주지 않는 그 과정에서 저는 문재인이가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탁상공론을 할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무식하거든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문재인이 아마 살아서 청와대에서 못 내려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세계 전략상으로 보면 네. 한국이 미국을 배신을 때렸는데 네. 미국이 한국을 순순히 보내주면 앞으로 남은 놈들도 다 배신을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배신을 때리고 가는 한국에 대해 확실히 한국의 망하는 꼴을 보여줘야 두 번 다시 한국처럼 배신을 그렇습니다. 때리는 나라가 없다. 네. 이 부분을 입증을 시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느 조직이든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가나 뭐 또는 회사나 하다못해 조폭 조직에서도 그 리더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잘 사용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한 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방위비 논란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네네. 지금 이제 보면 그 유시민이하고 그다음에 또 오래간만에 이제 툭 튀어나와서 문정인이가 아니 미국이 뭐 저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하면 그냥 일부 뭐 한 5천 명만 남겨놓고 떠날 사람 다 떠나라 뭐 공군도 떠나고 다 가라 이렇게 또 말을 하고 문정인이는 뭐 한 5, 6천 명 또 가면 또 떠나 그래서 미군이 뭐 좀 줄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여권에 지금 이 일종의 이슈 메이커라는 사람들이 미군이 돈을 많이 올려달라면 미군이 좀 떠나도 된다라는 말을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은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에요. 왜 저런다고 보십니까? 우선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고유의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과의 관계라고 봐요. 저는 사실상 이번에 그 창인도에서 23일 쏘았을 때 사실 이제 가만히 보면 이번에 하노이에서 노딜하고 난 뒤에 김정은이가 문재인에 대해서 저거 실망했잖아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뭐 4월 11일부터 이제 뭐 오지랖 넓음부터 삶은 소대가리부터 그 다음에 그 말로만 안 되니까 문재인이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척 해버리니까 지금 답답하죠. 그러니까 미사일 계속 쏴야 됐다고도 뭐 트럼프는 우리한테 안 오니까 위협이 아니다 그러고 문재인은 아이고 뭐 뭐가 그게 위협이냐고 그러고 신경도 안 쓰니까 이제 아예 대포로 쏴버리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된 건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왜 이 짓을 했는가? 우선 날짜 23일 보면 뭐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에다가 그다음에 한 아세안 게임을 앞두고 공개한 데다가 또 하나는 22일 물론 계획돼서 있을 수도 있지만은 22일 지소미아 종료 파기를 유예한 거에 대해서 북이 화가 났겠죠. 그것도 하면 왜냐면 북도 그렇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이까지 막 요거는 파기다 이렇게 생각했겠는데 당황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됐는데 김정은 이제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자 문재인이가 이미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문재인이 잡아놓은 물고기라 더 이상 먹이를 줄 필요 없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문재인이가 나한테 아쉬운 거 줄 게 없다. 뭐 제재와 관련해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거고. 그러면 문재인이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국방태세하고 외교 안보 특히 한미동맹을 허무는 거는 문재인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라도 똑바로 해라. 압박을 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결국 담론은 뭐냐면 도저히 김정은이한테 잘 보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뭔가 편집화도 안 되고 하니까 원래 첫 번째 이 생각 사람들이 이 한미동맹에서 그 부분을 가진 주사파적인 생각을 가진 데다가 당면에서 우리가 능력껏 줄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을 아주 와해시키는 것이 하는 것이 그래도 김정은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자,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이 사람들이 이제 갖고 싶은 게 뭐냐면 내년 총선 앞서서 트럼프하고
그 김정은이하고 쇼를 하는 거거든요. 네. 문재인은 뭐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죠. 네. 자, 트럼프를 꼬셔야 됩니다. 트럼프를 꼬시려고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저는 뭐 돈 안 내겠다는 소리 기지 효과를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럼 트럼프도 이거 봐라. 그래 뭐 주한미군 빼는 거 감축까지들 고려하고 돈은 더 안 내겠지 하다가 막판에 한 2, 3조 정도, 뭐 5조까지는 어려울 거고 2, 3조를 시원하게 주면서 딜을 치겠죠. 금강산 하나만 좀 해달라든지. 응?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냥 립 서비스만 하고 방위비 받고 그래야 뭐 자기 국민들한테 됐을 때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고 싶은데 그럼 김정은이가 안 나와요. 그렇죠. 김정은이 말로만 하는 거 나와서 내가 뭐하냐. 괜히 우리 북한 주민들 내부 통제하면 어려워지는데 그럼 뭔가 줘야 될 거니까 저는 금강산이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제재 완화를 김정은이도 주민들한테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예. 트럼프도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요. 트럼프의 자랑거리의 핵심은 북핵쇼보다 현금이 딱 들어오는 방위비에 올려받는 것이 미국한테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문재인이가 지금 머리 굴리고 있을 겁니다. 예. 트럼프한테 방위비를 올리는 것을 과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국내 저항도 없습니다. 우리 보수 우파가 내 어디 강연 그 세미나장에서 그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사람들은 내가 뭐 집회 가봐도 어떤 연사는 뭐 특징이네 말할 수 없고 그거 5조 다 줍시다 하는데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보수들은 불안하니까 예. 그 주어라 줄라 달라는 대로. 비 맞춰주지 아니 않느냐, 무슨 뭐 일자리 뭐 53조 했는데 흔적도 없는데 뭐 5조 그 해봤자 90% 이상은 우리 국내 산업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주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자 보수들이 막 그런 주장을 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이가 좋다. 내가 뭐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위해서 또 나보고 뭐 한쪽만 이야기 듣는다고 그러는데 내 반대하는 보수 쪽 이야기도 들었어. 내가 과감하게 한 3조 던진다. 네. 트럼프 보고 그 대신 금강산 이거 좀 왜냐 금강산 관광은 원래 대북 제재 사항도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요거 풀어준다. 탁 선물을 주고 둘이 만난다 이거죠. 그럼 문재인이가 3조쯤 됐다. 그러면 이거 뭐 3배 올란 거 아닙니까? 그다음 일본, 독일이 줄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는 역대 이렇게 받아본 말 적이 한마디로 없다. 돈 받은 그게 1년만 아니고 앞으로 점점 더 오를 건데 우리 자자손손 이거 떼돈 벌게 생겼다. 라고 엄청나게 선전할 거예요. 북핵 쇼보다 그 쇼가 좋아. 그렇겠죠. 그죠? 그다음에 김정은이도 드디어 트럼프를 무릎 꿇려 앉혔어. 우리가 작년에 한번 내가 세게 보여주니까 금강산 이제 안 풀었는데 이제 뭐 개성도 풀리고 다 풀리고 이제 한번 풀렸으니까 끝났다. 여러분 고난의 행군하느라 수고 많았다. 이제 뭐 이제부터 고생 끝났다. 뭐 이렇게 선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요걸 문재인이가 머리 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말씀을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문재인이가 3조 준다고 해서 이렇게 딜할 때 우리는 어떡하죠? 반대할 겁니까? 방위비 올리지 말라고 이제 데모해야 돼요. 잘했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또 쇼를 파삭 해버려서 평화 왔다, 뭐 평화 종전선언을 한다 그러고 띄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그러면 우리가 그거 반대한다고 그러면 또 중도층이나 이런 쪽한테 뭐 니들 전쟁광이냐 이런 소리를 또 들을 테고 내가 봐서 지금 우리 보수층의 이 전략 수준으로 볼 때 아주 어정쩡하게 할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렇게 좀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그 말에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자, 이제 그렇게 본다 하면 이제 방위비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보면 좀 이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보수 진영에 또 몇 개가 있었습니다. 뭐 해리스 대사란 저 사람이 군인 출신이라가 유연하지 못하고 또 뭐 좀 명령에 복종한다 이러지만은 이해운 등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뭐 한 20번을 이야기했다고 이해운이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밖에 나와서 전하는 말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미국 대사가 돈에 눈이 멀어가 총독처럼 돈 내놔라 50억을 20번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국회 정보위원장 그 명색이 보수라는 사람 말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정치 외교에 대한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보면 나경원이는 이인영이 따라 미국 의회에 가서 방위비 분담을 갖다가 미국이 좀 이렇게 좀 설득을 해보자는데 같이 따라 또 미국 갔어요. 그러니까요. 지소미아 파기가 지금 밀어붙이는 와중이었는데 네. 그 가는 날이 20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소미아를 파기를 복원부터 해라. 그런 다음에 방위비는 여야가 힘을 모아서 하자.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데 이인영이 따라 미국 가가 의회에 만나서 어쩌고 그렇게 할 때는 방위비 문제를 미국에 설득한다고 가놓고는 와서는 또 의문소리 실실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한국 당이 이 방위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나 전략도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아까 황 소장님 그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보수파 우리 보수나 이런 분들이 또는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학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한미동맹의 근본 가치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미동맹은 기본적인 가치가 안보 분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6.25라고 하는 전쟁의 피해의 대가로 한미 상호방위제와 한미동맹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자, 서로 안보를 분담하는데 한국의 안보를 대해서 주한미군이 근무를 하면서 한국을 지켜주겠다 약속을 해서 한국의 안보를 분담을 해줬잖아요. 미국이. 상당 부분. 점차 우리나라가 커지면서 분담 폭이 우리가 좀 커져는 같지만은 특히 최근에는 또 북한이 핵을 또 개발하니까 한국의 국방 안보 역량으로 북한의 핵을 억제시킬 수단이 없으니까 또다시 그 안보 분담에서 한참 2000년, 1990년대 말까지는 한국이 포션이 커져가다가 북한의 핵이 가시화되면서 다시 또 미국에 의존하는 분야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변화에 따라서 안보 분담입니다. 그다음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건 뭐 좌파들도 그런 이야기한 대로 미국이 전혀 손해만 보는 건 아니에요. 한국이라고 유라시아 대륙에 냉전 때는 봅시다. 유라시아 대륙이 빨간데 끝에 정말 이만큼 붙어 있는 게 대한민국 자유의 방파제죠. 서구 유럽은 그래도 전선이 긴데 여기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한미 상호방위제약의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미국이 최소한 아시아 지역에서 중동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그 세계 자유 세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우리가 동참을 해왔잖아요. 월남전이든 이래까지는. 그래서 미국의 안보를 또 분담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윈윈 구조거든 이게. 그렇죠. 그런데 냉전 시대 이전에는 우리 역할이 더 컸어요. 그런데 안보 분담 효과가 냉전이 붕괴되고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91년 우리 경제 규모가 큰 탓도 있지만 미국이 정확하게 SMA 비용 분담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이 몸으로 때우는 역할이 줄어들면 돈을 더 내야 돼요. 돈을 떼는. 이거는 뭐 어느 나쁘다 좋다의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지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인데 기본적으로 한미가 안보 분담을 중시하는 구조가 될 때 상호 윈윈이 됐습니다. 그런데 윈 쪽에서도 한국은 그 안보 분담이 사활적에 걸린 거고 미국은 불편해 정도예요. 한미동맹이 없으면 미국은 불편해요. 좀 손해가 나는 점도 있고 비용이 조금 드는 점도 있어요. 그러나 대세 지장이 없어요. 미국 국민들이 편안하게 전쟁 걱정 없이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보 분담 구조에서 수혜자는 한국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안보 분담을 하게 되면 한국이 수혜 구조가 많기 때문에 안보 분담한 구조로 쭉 이끌어가면 건강한 한미 동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까지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과 미국 대통령, 적어도 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 수준까지 이건 제가 근무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비용을 가지고 얼굴을 붉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국장급 이하에서 이렇게 하고 한미동맹은 안보 부담과 가치 동맹과 소위 국제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한미가 같이 해야 될 분야가 뭔가 이게 컸지. 그 꼴랑 1,000억 더 낸다, 500억 더 낸다, 2,000억 더 낸다 이게 그게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나오면서 이게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이가 안보 분담을 안 하고 중도 쪽으로 붙겠다, 뭐 삼불 약속하고 좀 튀지. 트럼프는 안보 분담 그런 거는 추상적인 건 난 모르겠고 나는 쇼미더머니 돈 내라. 딱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수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한미동맹의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 안보 분담의 구조로서 윈윈한 구조로 돌아가서 서로 가치를 나누면서 서로 하자.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소미아거든요. 아까 황장수 소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소미아가 한국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한미동맹의 본질적인 가치로 돌아가도록 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그걸 촉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워싱턴 DC에서 프레스클럽 같은 데서 이게 한미동맹의 가치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한국도 당연히 도움되지만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특히 중국의 부상에 맞서서 우리 인도 태평양 전략이 건강한 소위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동맹의 축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쫙 해서 미국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야 한국에서 온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정말 합리적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야 저게 미국한테도 중장기 도움이구나. 그래 맞아. 미국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 세계 리더 국가가 되었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방위비 이야기는 저는 아예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해리스 대사도 이야기했고 미국의 뭐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 방위비 막 왜 했냐면 11월 달에 이게 첫 번째는 그겁니다. 우선 미국도 정말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제대된 인물을 우선 트럼프가 다 잘랐어요. 그러고 나니까 해리스만 하더라도 국무부 장관 밑에 한참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사람들은 이 사람들 잘리는 거 보고 이제 입조시 무조건 트럼프 훌륭 내려온 대로 하려고 하는 우선 미국 내부 공직 분위기가 바른 소리를 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이 사람들도 예를 들면 한국이 지소미아 같은 거 파괴 안 하고 인도 태평양에 적극으로 동참해서 정말 미국과 함께 원래 본질적인 가치대로 안보 분담 구조를 열심히 노력하는데 돈을 하면 이 사람들이 저항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본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론이 일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보니까 이게 중국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맞아.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를 뭐 이야기하는 건 자기 떳떳해. 내가 공직자로 봐서 저렇게 얄미운 짓 하는 것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대여섯 배 내라. 그 다음에 또 지소미아까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지소미아 또 압박을 해서 지소미아를 또 원위치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공직자들이 우선 옛날보다는 훨씬 조금 트럼프한테 비를 맞추는 사람들이 선발된 데다가 그 사람들이 양심껏 생각해도 한국에는 대여섯 배를 부르는 것이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트럼프 말에 그러니까 진짜 한국에 대해서는 트럼프식의 대안 정책에 대해서 마음으로 저게 옳다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트럼프의 무리한 방위비 협상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미국의 여론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미국의 여론을 어떻게 바꿔요? 한미동맹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비용 분담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고 하는 본질로 돌아가는 여론을 익힐 때 트럼프도 무리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면 결국은 트럼프가 대선에 불리한 구도가 되죠. 설사 한국에 2, 3조를 더 갖고 와도 그 돈 받아와서 너 더 큰 걸 놓쳤다는 분위기 되면 트럼프가 그걸 안 하겠죠. 이걸 누가 만드느냐. 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성과 전략의 문제입니다. 올해만 끝나는 게 내년에 또 방위비 협상을 할게요. 또 앞으로 이 구조를 5년으로 바꾸지 않은 이상 자유한국당에 우리 보수가 집권해도 이 문제를 늘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때 한국의 보수 우파들은 한미동맹의 본질적인 가치를 중시를 하고 있는 전통 자유세계를 지킨다고 하는 전통주의자라구나라는 인식이 될 때 우리한테 미국의 지지에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제가 이게
외교 안보 분야나 뭐 정치 분야나 모든 게 제가 뭐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교 안보 분야도 가치 철학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깊은 좀 고뇌를 해서 본질을 이해를 해야 여러 가지 뭐 정책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립니다. 그 방위비 분담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동맹의 가치가 우선이 돼야지 돈에 놓고 장사권 헌정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